안녕하세요. 강민성입니다. 네, 오늘은 한예종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나누는 건 이제 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거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채널의 이제 좀 성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도 어제는 갑자기 이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져서 하루 정도 쉬었고, 오늘도 지금 작업실에 나와 있는 상태예요. 나와서 외국어 공부를 조금만 하다가 또 영상을 찍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작업실이 정말 추워요. 제가 돈도 없고 이런 이제 시작하는 무명 작가다 보니까 작업실이 변변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이랑 여름철이 문제예요. 여기가 냉난방이 안 돼가지고, 냉난방이 안 되는 대신에 이제 평수도 되게 넓고 조금 싸게 이 평수에 비해서 싸게 서울에 구했는데 근데 냉난방이 안 되네요. 그래서 난로 하나로 좀 버티고 있는데 이게 전기세도 많이 나온대요. 이게 열난로가. 그래서 원래 이번 달에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난로가 옆에 있어서 제가 옆으로 좀 이렇게 돌려서 있는 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이제 좀 있으면은 작업실 저기 학교 한예종 다닐 때 같이 작업했던 친구들이 놀러 온대요. 그래서 놀러 온다고 하기 전에 빨리 영상 하나를 찍으려고 지금 틀어서, 또 미루면 한두 끝도 없이 미뤄져가지고 찍습니다. 일단 면접, 한예종 면접은요, 여러분들이 입시생들은 다 뭔가 본인이 가려고 하는 학교의 어떤 성격이나 그 학교가 되게 까다롭고 어렵고 대단해 보이지만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면접은 이미 사실상 1차 합불 발표 나면서부터 이제 점수는 최종에 안 들어가고, 근데 2, 3차 실기 보면서 사실상 뭐 80%, 90% 이상의 점수는 거의 정해졌다고 보면 돼요. 정해졌고, 이제 뽑을 친구들을 이제 교수님들이 아마 그 과정에서 이제 눈찜을 이렇게 해놓을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 면접을 보면서 그냥 한번 내가 본 게 맞는지 확인하는 정도? 그런 정도기 때문에 면접이 그렇게 엄청나게 막 갑자기 실기에서 불합격이었던 학생이 면접을 통해서 합격으로 바뀌고 그런 경우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요. 일단 2, 3차 실기가 좋았을 때 면접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느냐, 아니면 뭐 그냥 쌤쌤이 되느냐, 아니면 조금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 정도인 거예요. 막 실기를 잘 봤는데 면접을 못 봤다고 해서 2, 3차 작업이 좋은데 불합격권까지 갈 정도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면접이. 그리고 그 순간이 엄청 긴장되고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걸 교수님들도 아시고, 그 다음에 예종에서 나중에 합격해서 다니시면은 4학년 졸업전시 하기 전에 심사를 하거든요, 교수님들 앞에서. 근데 그 심사 보는 중에 이제 떨려서 막 울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 그 학생들도 다 그 면접 보고 들어왔잖아요, 학교를.
그러니까 이게 뭐 면접을 통해서 막 말을 엄청 유창하게 잘하고 아나운서처럼 막 이렇게 한다고 안 될 게 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실기는 합격권에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면접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정도지 면접이 당락을 엄청나게 크게 좌우하진 않습니다. 대신 이제 뭐 실기가 조금 애매했다, 예를 들어서 완전히 불합격 별로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기는 한데 약간 애매하다 할 때는 이제 면접으로 뭐 왔다리 갔다리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그런 경우도 실기가 뭐 괜찮다라는 정도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의해서 막 엄청나게 당락이 크게 좌우되지는 않으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기가 괜찮았다면 면접에서 내가 좀 절고 이러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 그냥 내가 해야 될 말과 나의 의도만 충분히 전달이 됐다면 뭐 좀 떨고 절고 이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면접을 통해서 이 학생이 말을 잘하냐, 응?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하냐를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면접을 통해서 미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작업에 대해서 대화하고 자기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활동들이 중요한 거죠. 그게 다 면접 준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수업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랑 나누는 대화들, 작업에 대해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학생이 본인이 생각한 말을 대답하고 대화를 주고받고, 이 과정들이 전부 다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돼요. 면접을 뭐 따로 면접 전용 해가지고 무슨 뭐 각을 잡아서 뭐 말하는 훈련을 하고 그런 거는 그다지 이제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잘 못한다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게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나이가 어리면은 이제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현역일수록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뭐 얘기를 나눌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훈련도 해야 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한예종 수업의 특성이 모르겠어요. 그 학원에서 다른 학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얘기를 당연히 많이 나누겠죠. 본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본인 작업에 대해서도 선생님이랑. 그러면 그 과정이 다 이제 면접 준비에 해당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그렇게 뭐 대단히 준비를 해가지고 면접을 잘 보고 준비를 안 해서 면접을 못 보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평소에 자기 작업에 대한 고민과 생각과 이런 거를 꾸준히 해왔다면 면접은 사실상 전혀 문제되지 않죠. 그냥 자기가 해왔던 거를 육성으로 말로 내뱉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물 흐르듯이 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면접은. 근데 그래도 나는 면접 준비를 해야겠어요 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지금 학생분이 준비하고 있는 학원이든지 선생님이랑 작업에 대한 대화를 많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나누는 거, 그 과정이 면접 준비고, 또 따로 내가 준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유튜브 찍는다고 생각하고 핸드폰 앞에다 세워놓고 영상 이제 재생 버튼 누르고 비디오를 하나 찍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찍어서 본인이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세요. 제가 유튜브 찍는 거를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모니터링을 제가 찍은 영상들 다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뭐 바로 이전 영상 1시간이 넘어갔는데 그 1시간을 다 봐요. 그거를 뭐 문제가 없나, 아니면 영상을 그대로 올려도 되냐, 소리가 일부분이라도 제대로 나냐 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시간 영상을 찍으면 최소 2-3시간 이상의 시간이 저한테는 소요가 되는 거예요. 30분이든 뭐 20분이든 뭐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2-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죠. 저는 그걸 찍고 모니터링까지 하고 이제 안 되겠는 건 삭제를 하고 또 다시 찍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편집도 안 하고 저 사람 그냥 퍽 찍어서 그냥 올리고 이런 것 같아도 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그래도 꽤 걸립니다. 생각보다. 어쨌든 이것처럼 본인이 말을 하는 과정을 영상 비디오로 남겨서 자기가 한번 자기 모습을 보세요. 그랬을 때 좀 이상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머릿속으로 계속 그걸 뭐라 그러죠? 상상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더라?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세요. 아,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난 어떻게 대답해야지를 머릿속으로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미 내 머릿속에 상상해서 면접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면접 자리가 긴장은 물론 되겠지만 뭐 엄청나게 크게 당황하거나 뭐 말이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평소에 말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면접 준비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기이죠. 실기가 좋으면 그걸 그냥 잘 차분히 이야기하는 정도도 면접에서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고, 면접을 따로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제가 유튜브 게시물란에 제가 블로그에다 썼던 한예종 준비하는 그 과정과 입학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 그 다음에 그 능력에서 무엇을 중요시 해야 되는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싹 정리를 해서 글로 써가지고 업로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확인을 해보세요. 그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게 대체적으로 다 충족이 된다면 아마 합격하실 거예요. 예종 조형예술관. 그러니까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이 유튜브의 성격. 제가 이 유튜브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학생들이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인식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요즘에 하고 있는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있는 그대로. 일단 이 유튜브의 성격은 여러분들 입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입시, 특히 한예종 입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경제적인 활동을 위한 창구가 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의도한 거는 그게 아니었지만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제 유튜브에 정보를 드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드리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지만, 그걸 통해서 뭐 그분들 중에 한 분인지 아니면 아예
제3자인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그런 일부, 아주 일부의 분들이 저한테 수강 요청을 해주시고 수업을 듣고 해서 실제로 경제활동의 창구가 되고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완전히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또 이제 책 혹은 작가적인 차원에서 미술가 예술가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작업, 그냥 미술 예술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또 있죠. 그래서 이게 마구마구 뒤섞여 가지고 사실 이 유튜브 채널의 성격 자체가 되게 혼종적입니다. 사실 보통 유튜브 채널로서 성장을 한다, 그리고 유튜브의 어떤 어쨌든 유튜브 채널로서 성장을 하려면 그래야 된대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를 확실하게 정해서 그 정체성으로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작가로서의 어떤 브이로그나 아니면 자신의 기록용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입시 얘기는 싹 빼야 되고, 뭐 수강생을 구하는 뭐 이런 것도 빼야 되고 이러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채널을 정말 경제적 창구, 경제적 활동의 창구로서만 활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늘 입시 까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입시를 치르고 이 입시를 지나도 여전히 어려움은 남고, 뭐 미술 작가로서의 고민이 사라지지 않고, 그 다음에 과연 대한민국 미대 입시가 적절한 건지, 이런 이상한 얘기들은 싹 다 빼야 된대요. 그냥 한예종 들어가면 마치 꽃밭이 펼쳐질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예종 조형예술과가 실제로 경쟁률이 높고 합격하는 학생들이 아무리 적고 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불합격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될 것처럼 확신을 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 수강생들이 더 많이 생기고 본인의 경제적 활동이 윤택해질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선을 하나로 확실히 잡아서 그 목적에 맞는 컨텐츠만 이제 저격을 하듯이 쫙쫙쫙 이렇게 해야 유튜브가 제대로 굴러갈 거다, 그 목적에 맞게 라고 하더라고요, GPT가. 물론 저도 그 얘기를 보니까 내 유튜브가 굉장히 혼종적일 수도 있겠구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구나, 혹은 뭐 미술가들, 직원 미술가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입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작업 얘기도 하고 뭐 수업 얘기도 하고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의문과 뭐 그런 게 들 수도 있다 그러고, 뭐 그런데 저는 이대로 쭉 갈 거예요. 저는 이대로 쭉 갈 거예요. 이대로 쭉 가고 이 혼종적인 성격을 끝까지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 혼종적인 게 유튜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대요. 뭐 AI 형님의 말로는 좋지 않다지만 제가 혼종적인 사람인 거를 뭐 어떻게. 그래서 이 유튜브의 성격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낱낱이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물론 유튜브 뭐 조회수, 그 다음에 구독자 수로 경제 활동은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되고 불가능한
하고 워낙 보는 사람도 적고 주제도 너무 한정된 거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 유튜브가 저의 경제 활동의 창구가 실제로 되고 있긴 하거든요. 아주 일부죠, 근데. 그리고 매우 비정기적이고 안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경제 활동이 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이제 수업을 듣거나 수강하는 학생이 아예 없어가지고 정말 그냥 봉사가 되다가 어떤 기간에는 이제 감사하게도 수업 요청을 주시는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수강료를 내주시고 이래가지고 근근히 뭐 먹고 살고 그러는데 보탬이 좀 되고 그러면 이제 작업할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또 일을 구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예종 조형예술과라는 그 학교의 특성 자체가 워낙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하긴 하지만 매번 똑같은 기준으로 정확한 무슨 판단 지표를 가지고 학생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우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운의 요소도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무슨 나랑 1년 준비하면 아니면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예종을 다니는 학생들은 다 운이 좋은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 다 운이 좋은 거야. 물론 기본적인 실력도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운도 따라야 돼요. 입시라는 게 미대 입시의 성격 자체가 그래요. 제가 미대 입시만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 그리고 강사하면서 아이들 가르친 것만 하면은 10년도 훨씬 넘는데 저는 강사를 18살 때부터 했어요. 18살 때 이제 나이 속이고 했어요. 20살이라고 속이고. 근데 이제 원장님이 눈치를 까셨지만 그냥 20살이라고 속이고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에서 미술학원에서 18살 때부터 했습니다. 디자인이긴 했지만 그때부터 미대 입시를 쭉 봐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잔뼈가 굵겠죠? 잘 알 수밖에 없겠죠. 미대 입시의 성격 자체를. 실제로 정말 외워서 시험 본다 하는 디자인이라는 실기에서도 운적인 요소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학생이 100%될 거라고 하는 학생이 가서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얘는 한국 대학교는 그냥 도저히 가기가 힘들겠다 하는 학생이 갑자기 어디 가서 뭐 각성을 했는지 덜컥 붙기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긴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살아보면 뭐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뭐 내가 하는 대로 다 되는 줄 알겠지만 이게 이 삶이란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거의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하고 싶은 거 계획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모두가 다 되면은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성공보다 실패가 10배는 더 많습니다.
근데 내가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대하고 이걸 어떻게 딛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이 실패를 말 그대로 깨끗하게 포기하고 다른 방향의 어떤 길을 모색해 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그런 게 삶의 어떤 모습 아닐까요? 내가 의도한 대로 다 안 되거든요. 세상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성공은 운이 절반 이상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게 자기 실력으로 됐다고 주장을 하죠. 왜냐면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멋있는 인간이처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 자기 능력이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성공 경험이 어떤 경제적인 수입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모두가 성공을 하고 싶고 모두가 어떠한 걸 이루고 싶고 어떤 걸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해본 사람이 뭐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어떤 주는 팁이나 하는 말들, 이런 거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어서 저런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하고 싶기도 하고. 저도 한예종 입시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한예종 입학했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한예종에 대해서 잘 알아도 내가 한예종 떨어졌어, 한예종 학생도 아니야, 그러면 한예종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지죠.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예종에 대해서는 그렇죠. 야, 근데 보세요. 이건 되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미대 입시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원하는 학교에 갔다고 쳐봅시다. 그게 한예종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순수미술에서 좋다고 하는 학교들 이제 있잖아요. 뭐 서울대,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여대는 이대도 있고, 홍대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예종까지 해가지고. 그런 좋은 학교를 가면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그 학교를 가서 여러분들이 미대 입시 선생님을 한다고 쳤을 때 입결 기준으로, 그러니까 대학 레벨 순위 기준으로 여러분이 그 학교를 들어가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서울대 갔다고 쳐봅시다. 서울대 서양학과 들어갔어, 아니면 서울대 뭐 하여간 순수미술 아무데나 과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디 얘기할까? 그냥 뭐 경기권의 어떤 학교에 대해, 그 학교 입시에 대해서 말해도 괜찮아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너는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 경기권 그 학교를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서울대 입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얘기하면 너는 네가 뭔데 그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되게 웃기죠? 서울대 출신은 그 학교 입시를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학교를 실제로 체험하지도 않았어. 그냥 보고 들은 걸로 아는 거야. 근데 그 학교에 대해서 이 학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 출신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 입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없어요. 실제로 보고 듣고 앞의 경우처럼 알아도 그 학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구조가 그래요. 제가 미대 입시판에서 몇 년 아주 오래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기를 쓰고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미래 입시 기준이지만, 그러니까 입시 기준이지만, 세상에 진출하고 나서는 이제 학력보다 더 큰 게 이제 자기 직업이나 자기 커리어나 이런 부분으로, 그게 뭐 돈,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점점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고 확장이 되겠지만, 입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입시를 업으로 삼고 선생님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더 많이 느낄 것이고. 근데 저는 그 이제 미대 입시를 나의 업으로도 같이 가져가고 싶은 게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반드시 갔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생을 했던 것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말이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흥분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또 말이 샜는데 어찌됐든지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입시의 성공 마찬가지 뭐든지 간에 운의 요소가 절반 이상이라는 거. 그 중에서도 미대 입시 내에서도 특히 예종 입시는 그 운의 요소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냉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대요. 예를 들어 유튜브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면 한예종 입시 가지고 이런 김 빠지는 김 새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러면은 입시 운이다. 입시 너 하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한테 아무도 안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봤어요. 저는 진짜 불합격이라는 글씨를 지긋지긋하게 봤거든요. 그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을 보면, 학생들을 보면. 그리고 학생들이 불합격했다고 했을 때 저도 눈앞이 깜깜해져요. 실제로 제가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최대한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뭐 고민을 하고 그걸 직접적으로 그 학생한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도 그래요. 좋은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합격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합격하면은 등록금 내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합격하면. 근데 뭐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안 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거.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 지금 2, 3차 신청 시기도 다 끝났다고 하고 면접도 끝난 것 같은데 발표는 아직 안 났겠죠? 혹여나 여러분들 저기 제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뭐 합격을 했거나 이런 학생들은 댓글에 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유튜브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합격에 실제로 도움을 받았고, 그다음 그 댓글을 보면은 또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또 신뢰도 생기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도움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 또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은 결과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저도 뿌듯하니까 그런 거 보면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제가 신경 쓸 거 전혀 없고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면서 학교 열심히 잘 다니면서 작업 열심히 하면 돼요. 공부도 하고. 근데 이제 안 되신 분들은 정말 허탈하잖아요. 허탈이 뭐야? 내가 거기 쓴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이 모조리 날아가는 느낌이잖아요. 아무리 거기서 뭔가 배웠고 내가 뭘 느꼈고 그 과정이 참 좋았어도 이게 불합격이면 그게 되게 다 먹칠이 되거든요. 그 과정들이 아무리 좋았어도. 세상이란 게 그렇잖아요. 결과를 기준으로 모든 게 짝짝 색안경 쓴 것처럼 이렇게 다 물들잖아요. 학생분이 아무리 학원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학원을 다녔어. 이 학원에서 난 너무 짜증나고 싫고 선생님이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고 선생님 발냄새 나고 선생님 입냄새 나서 짜증나고 뭐 막 헛소리 하는 것 같고 그래도 합격하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이 신이 돼요. 입시가. 근데 아무리 선생님이 신경을 써주고 좋은 말 많이 해주고 학생을 위해서 이것저것 막 해줬어도 그 학생 예를 들어 불합격했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은 원한? 어떤 학생이 그 선생님한테 원한을 품어요. 내가 저 선생님 때문에 떨어졌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래서 이 입시를 업으로 삼는 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매번 결과 나올 때마다 나는 입시에서 벗어나 있는데 여전히 입시에 묶여가지고 바들바들 떨어요. 결과 나올 때마다 내 결과 나올 때처럼. 저 올해 작년에 저랑 같이 준비했던 학생들 그 시험 결과 확인할 때 1시간 전부터 막 내 시험 결과 확인하는 것처럼 막 그냥 이 두근거려가지고 이게 막 자꾸 심장이 뛰어서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얘네들 안 되면 안 되는 나이도 많은데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카페에서 프랑스어 공부하는데 눈에도 안 들어와가지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그렇다고요. 그거를 매해 겪는 게 그것도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뭐 내가 이때까지 뭐 한 게 그건데 뭐 어쩔 수 없죠. 할 수 있는 게 그림밖에 없고 그런데 그리고 입시랑 공부한 거랑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를 했더라도 그 실패를 너무 여러분들 탓으로 돌리지 말고 여러분들 탓도 물론 있겠지만 운이 안 좋았다. 물론 이제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뭐가 문제였는지 생각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너무 스스로를 탓하면서 갉아먹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딘가에 막 많은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결과가 안 나오면 그게 다른 방향으로 돌아와요. 꼭 그 정확한 그 지점의 결과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좋게 작용을 해요. 조금 더 살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한 해 더 준비할 수도 있는 거죠. 인생이 길죠. 이제 100세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100살 넘게까지 산다는데 뭐 1년 정도 더 투자해보는 것도 돈과 시간이 들긴 하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응원합니다. 화이팅 여러분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잘 또 뭐 다시 한다 하시는 분들은 잘
혼자 하든 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하든 잘 또 부족한 부분 메꾸면서 하면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죠? 그 학교 어떤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과외 하는데 그 선생님한테 3년 동안 배워가지고 결국에 올해 들어갔대요. 인간 승리죠. 3년 동안 수강료 3년 동안 내면 그거 얼마일까? 어쨌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은 소식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